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의 꿈을 담아서 어렵게 받은 허가가 어느 날 갑자기 등기우편 한 통으로 그냥 취소돼 버리는 상황이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아찔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법적 장치, 바로 청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렵게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행정기관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 허가 이제 취소입니다. 통보해버린다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겠죠. 오늘 이 억울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법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 씨라는 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의 꿈이 걸린 문제였죠. 김 씨는 은퇴하고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냈죠. 이제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등기우편이 한 통 날아온 겁니다. 내용은 딱 한 줄, 건축 허가 취소. 아니 왜냐고 봤더니 법이 바뀌어서 요건에 안 맞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김 씨한테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변명이라도 할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핵심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청문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데 있었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국가기관이 개인한테 허가를 내줬다가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뺏어갈 수가 있는 걸까요? 김 씨는 이대로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법적으로는 정말 방법이 없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 바로 청문입니다. 청문,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행정청이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기 전에 잠깐만요. 당신한테도 할 말은 있을 테니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공식적으로 기회를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을 해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김 씨의 경우에는요, 구청이 이 꼭 필요한 청문 절차를 그냥 완전히 건너뛰어버린 겁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좀 어렵게 절차적 하자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결정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애초에 정해진 게임의 룰 자체를 안 지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억울했던 김 씨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법원은 바로 이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설령 구청이 허가를 취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쳐도 청문 절차 없이 이루어진 건축 허가 취소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구청의 처분은 무효가 된 거죠. 실제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법에서 정한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의 권리를 뺏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힘 남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법적 방패인 거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있었다면 절차 좀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닌가? 왜 법원은 내용보다 이 절차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에요. 내 재산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최소한 내 변명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 권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행정결정의 신중한 확고입니다. 청문을 하다 보면 행정기관 스스로도 우리가 혹시 놓친 사실이 있나?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거든요. 섣부른 결정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 그렇다면 청문 절차를 생략하면 무조건 100% 미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도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관련 법률 자체에 청문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서류를 위조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사기를 쳐서 허가를 받아낸 경우가 그렇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명확해요. 부정한 방법을 얻어낸 권리까지 절차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바로 여러분이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영업정지라던가 허가 취소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면요. 절대 당황부터 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몇 가지만 딱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숫자 하나는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10일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법에서는요, 청문 통지서가 청문이 열리기 최소 10일 전까지는 당사자에게 도착해야 한다고 딱 정해놓고 있어요. 이 열흘이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방어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시간인 겁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4단계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청문 통지서도 없이 덜컥 최종 처분 통지서만 받았다? 이건 절차 위반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둘째, 통지서를 받았다면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꼭 확인해서 청문일까지 11일 기간이 보장됐는지 따져보세요. 셋째, 청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면 이건 형식적인 거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에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 모든 절차가 무시되었다면 억울해하지만 마시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의 결정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과정, 즉 절차가 틀렸다면 결과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용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이 절차적 정의라는 강력한 무기가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